갑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2023년도 2월 1일 날 아침 교실 겸 동영상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겁니다. 무지하면 단명한다. 무지라는 것은, 요 지자는 것은 없을 무자에다가 알 지자가 되겠죠. 그죠? 알지 못하면, 단명은 그냥 짧은 단자 목수명 있잖아. 빨리 뒤진다. 예. 좀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어제 우리 본사 영업 담당이 새로 또 바뀌었어요. 기존에 있던 담당이 울산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고 이제 기존에 되고 있던 우리 신영준 파트장이라고 우리 광장 담당으로 새로 왔는데 이 파트장하고 어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느낀 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작년 같았으면은, 어제만 같았어도, 요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으면은, 아니면 요라기 전이었으면 하는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죠? 요 하기 전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도, 일로 가면 길이 나면, 글로 그쪽으로 갈 걸. 그때 요렇게 할 걸 하는 그런 후회의 순간이 굉장히 사실 많아요.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은, 요즘 다들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힘들고 이런 많은데, 내가 작년에 요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니면 몇 년 전에 그렇게 안 하고 요렇게 했었으면 어떻게 하는 그런 후회가 종종 돼요. 물론 후회라는 거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 그러잖아요. 그죠?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후회를 자꾸 하게 돼요. 아쉬움 때문에. 혹시 그렇게 했으면 뭐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가 자꾸 되기 때문에 그래 참 하는데, 근데 우리 이래서 제가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했는 이 결정들이 내일이나 아니면 다음 달이나 아니면 또 내년에 후회하고 있을 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차피 지나간 거는 우리가 어떻게 못해요. 근데 앞으로 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제목을 해봤는데, 여기는 무지하고 무식하고 틀립니다. 그죠? 무식이라는 것은, 식이라는 것은 학문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일반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무지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여기 뭐가 있더라 하는 걸 내가 몰랐던 거잖아. 그죠?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내용들인데 내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바람에 놓치는 것들 있잖아요. 지금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뉴스가 막 나와요. 이렇게 하더라고. 뭐 시문화가 다시 방송 활동한다 하면서 막 나오더라고. 지금 또 보였긴 해. 근데 그거 다른 데로 뭐가 나면 시문화 남편이 불쾌하다 하면서, 난 그런 적 없다, 방송 포기할 생각 없다 이렇게 하고, 예, 그런 소리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보니까 혜은이가 뇌살에 당해가지고 뇌 기증을 자기 신랑 이름 뭡니까 그 사람한테 뇌 기증했다 이렇게 하면 아닌데 혜은이가 멀쩡해 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 가짜 뉴스들이. 지금 요즘에는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기성 있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요,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온라인에 홍보가 잘 돼야지만이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에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그런 사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근데 보통 사람은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지식이 없어요.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몇 사람은 또 당하는 거지. 어떤 일확천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그런 대단한 것들은 아니지만은 우리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을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 심하게는 남들보다 빨리 죽는다라든지 남들보다 건강으로 고생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그걸 제가 느껴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히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던 그런 것들입니다. 자, 무지하면 단명한다. 자, 우리가 모르면은요, 빨리 죽어요. 요즘에는 이렇습니다. 종교활동 같은 것도 그래요. 알고 믿자. 그러니까 모르면 사기당합니다. 모르면 해도 소용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평범한 것들인데 내가 모름으로 인해서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자, 어쨌든 우리는 건강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뭘 대단한 어떤 그 특효약은 사실 없어요. 건강해지는 데는. 그죠? 그러니까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 상식적인 것을 꾸준히 실천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래야지만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를 먹었더니 기운이 펄펄 나더라. 근데 그거는 잠깐은 날지 모르지만은 그 약효가 떨어지게 되면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원점 상황이 건강했다 하면은 그래도 건강 쪽이 유지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더 나빠질 수 있는 상황들이 훨씬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것을 잘 지키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현미채식. 자, 현미채식을 해야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현미채식인데, 여기서 현미채식이란 것은 현미 잡곡밥이랑 그 다음에 녹황색 야채를 먹는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자주 추천하는 거 해조류를 많이 드시라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생선을 좀 드시라는 거, 그 다음에 두류, 콩 제품 드시라는 거. 이게 현미채식의 방법입니다. 현미채식 방법인데, 여기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거 현미밥, 현미잡곡밥. 현미잡곡밥을 왜 먹어야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나가서 현미밥 드세요, 현미잡곡밥 드세요 하면은 그럼 왜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가 뭐라 할까요? 현미밥을 드시라고 우리가 말했다. 그치, 건강을 위한데. 그래. 어떻게 건강해지는데 그걸 먹으면은. 자, 그 다음 좀 더 좁혀보면 현미쌀. 현미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러는데, 현미를 먹으면 뭐가 건강해지고 어떻게 건강해지는데? 우리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른들은 그래도 대충 인식은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은 모르지만. 근데 애들 같은 경우라든지 자녀들한테 현미 밥 해 먹어라. 아니, 그 맛도 없고 끄끌한 거, 거친 거, 그걸 왜 먹으러 하냐고. 심지어 어른들도 싫어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야, 나는 어릴 때 보리밥 많이 먹고 자라서, 아니면 현미밥 먹고 자라서 나는 쌀밥 먹고 싶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자들도 그런 사람 있고 남자들도 그런 사람 있고. 자, 그래서 그러면 이 현미가 왜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지 나도 이해가 빠를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도 설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몇 가지 부분을 할 수 있어요. 현미는 장점은 첫 번째, 현미의 반대가 뭡니까? 백미. 그렇죠, 백미죠. 그죠?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백미보다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제가 이야기했죠? 자, 백미의 영양가는 몇 가지? 백미 영양가는 9가지 정도밖에 없다. 근데 반면에 현미는 영양가가 23가지나 들어가 있다. 이거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9가지, 23가지. 근데 백미는 9가지 들어가 있어도 양이 조금밖에 없어요. 현미는 23가지가 들어있으면서도 풍부한 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전에 이런 얘기 했죠. 현미쌀을 이만하게 한번 확대를 해봤어요. 현미쌀을 이만하로 한 1000배, 10,000배 좀 확대해봤어요. 근데 현미쌀은 크게 세 부분을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 까만 부분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쌀눈. 그러니까 배야라 그죠? 현미 배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의 부분을 뭐라 합니까? 바깥의 부분을 호분층 합니다. 호분층. 호분층. 그러니까 요 안에는, 제일 안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분층. 전분층. 이렇게 현미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현미쌀을 가지고 쌀밥을 먹겠다고, 맛있게 먹겠다고 방앗간에서 도전을 합니다. 몇 번? 9번 내지 12번. 그러니까 9분도에서 12분도 쌀을 만들어요. 그러면은요, 이 쌀눈하고 호분층은 다 벗겨나가고 요 안에 전분층만 딱 남아요. 요거만 딱 남습니다. 그럼 쌀이 뽀해. 밥에 넣어도 뽀얗고, 특히 이제 햅쌀 같은 경우는 반들반들하죠. 보기는 좋습니다. 뭐도 맛도 좋고. 왜 맛이 좋을까요? 당분이 많아서 그래요. 전분층이 많이 들어서.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배만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배를 채우면서 내 몸에서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현미쌀의 영양가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 쌀에서는 영양가 제일 많은 부분이 쌀눈이라 그럽니다. 그죠? 쌀눈. 그래서 여기 쌀눈에 영양가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 많이 들어있는 게 호분층. 이 전분층은 영양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쌀눈에 보면은 영양가가 얼마나 들어가 있냐면은요, 쌀눈 영양가가 우리 쌀의 영양가의 66%가 여기 있다 그래요. 쌀 영양의 66%가 여기 들어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영양가 많이 드는 게 어딜까요? 바로 호분층입니다. 호분층. 근데 거꾸로 그러면 다시 영양가 전분층에는 얼마나 있을까? 전분층에는 영양가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벌써 까먹었어요. 3%밖에 없습니다. 3%. 영양가는 3%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쌀눈에 66% 있다 그랬고 전분층에 3%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39%잖아. 그죠? 39에서 100에서 39 빼면 얼마? 아니다. 100에서 69 빼면 얼마입니까? 예? 31이면 아니다. 69. 아닌데 이게 잘못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68입니다. 68. 예. 왜 그러냐면은 호분층의 영양가가 29% 있거든. 이 두 개 합쳐가지고 67% 돼야 되거든. 97% 돼야 되거든. 이 두 개. 그래서 쌀눈하고 호분층의 영양가에 97%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분층, 우리가 쌀밥으로 먹는 전분층은 영양가는 3%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실제로 껍데기 다 벗겨보고 알맹이 먹는 줄 알지만 영양상으로는 껍데기를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가 무지하면은 빨리 죽는다고. 정말 내 몸에 필요한 영양가는 다 벗겨내가 내버리거나 소돼지 주면서 우리는 껍데기 영양가 없는 쭉쟁이만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백미, 흰백자에 쌀미자 씁니다. 그죠? 흰백 쌀미. 쌀미는 위에 8팔 있고 밑에 8팔 있잖아요. 88번 손이 가야 쌀이 된다. 그래서 쌀미를 저래 쓴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쌀미자에 흰백자 합치면 이게 무슨 글자라고요? 한문에? 그쵸? 찌꺼기 박자입니다. 찌꺼기 박자. 박수산책. 그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딩기로 만든 밥하고 나물로 박수산책 하는 말이 있어요. 자, 그게 결국 백미라는 것은 찌꺼기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이봉조라고 아시죠? 트럼펫 연주자. 이봉조가 같은 사람, 그 가수가 누굽니까? 현미하고. 예, 현미하고 이봉조하고 동거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 이봉조가 작곡한 노래가 그러니까 밤안개 있잖아. 밤안개 하는 그 노래가 이봉조가 만든 노래거든. 근데 그 밤안개를 현미가 불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봉조가 죽고 나서 현미가 TV 나가 밤안개 부르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더래요. 왜 그러니까 이 이봉조가 현미하고 살 때는 잘 살았는데 현미하고 헤어지고 나서 죽어버렸어. 그게 그만큼 현미가 좋다고. 예,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 현미가 중요하고 꼭 먹어야 되는 쌀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사람들은 현미밥을 먹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맛 좋다고 그 찌그레기 같은 쌀밥만 먹고 있어요. 그럼 결국 맛은 좋았을지 모르지만은 건강상으로는 자꾸 내 몸이 여유에 가거나 영양이 부족한 상태로 부채질하게 됩니다. 부족한 상태로.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요, 아는 사람들은 현미밥을 먹는다라는 거. 그래서 현미 잡곡밥 할 것 없어요. 그냥 현미밥만 먹어도 돼요. 영양 충분합니다. 대신 여기서는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약 팍팍 쳤는 그런 농사 말고 유기농, 즉 농약이나 화학비를 안 쳐는 유기농이거나 아니면은 저공해를 드셔야 됩니다. 그게 농약 많이 치는 거 하면은 똑같아. 거기나 이기나 똑같아요. 찌꺼기 먹는 거나 약 쳐는 거 먹는 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공해나 유기농 현미쌀을 구하셔서 꼭 흰쌀하고 좀 섞어 드시거나 아니면 현미밥으로 해 드시면은 내 몸에 영양 충분히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 건강하고 장수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영 현미살이 부담스러우면요 한 5분도까지는 괜찮아요. 5분도까지. 우리 이제 그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도정 바로 해주잖아요. 예. 근데 5분도 넘으면은 의미 없어집니다. 서서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자, 이 현미도 백미 현미 이야기도 보면은 610호에 들어간 내용입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용유입니다. 식용유. 자, 이 식용유의 피해. 요번 명절에도 식용유 선물 많이 받으셨습니까? 못 받았어요? 자, 식용유. 자, 이거는 식용유는 그야말로 기름입니다. 그죠? 식용유 종류도 많아요. 재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식용유가 가격이 요새도 많이 올랐죠. 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하고 전쟁하는 바람에 생산이 덜 돼가지고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식용유도 보면은요 600식품이 들어갑니다. 그 지나치게 정제된 음식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식용유라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뭐 합니까? 튀김이나 예, 튀김이나 전 같은 거, 또 뭐죠? 튀김 전, 볶을 때도 하나? 예. 이런 음식 할 때 식용유를 곁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식용유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우리 집에도 뭐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어떤 집에 가면 식용유를 쓰다 뚜껑이 안 닫혀 있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뚜껑이 열려 있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식용유를 또 이제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우리 아들내미가 후라이팬에 이제 그 전날 우리 작은 계란 후라이를 했던가 봐. 그 식용유 묻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던져 식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녁에 또 계란 후라이 하면서 아빠 그대로 할까요? 하더라고. 야, 해도 괜찮지만은 건강에는 치명적이다. 웬만하면 씻고 해라. 다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래야 되잖아요. 귀찮다고 놓치게 되면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번 되고, 20번 되고.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건강에 또 치명적으로. 이것도 보면은 무지한 것 때문에 빨리 죽게 요소가 됐어요. 자, 왜 그런지 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식용유 일반적으로 물기름이잖아요. 물기름은 포화지방일까요? 불포화지방일까요? 포화란 건 꽉 찼는 거잖아요. 그죠? 식용유는 불포화지방일까요? 포화지방일까요? 그렇죠. 불포화지, 불포화. 금방 이야기하는데. 포화란 거는 단단한 거고, 불포화란 건 안 단단한 거니까 물기름이 되는 불포화입니다. 자, 식용유는 불포화지방이에요. 이 불포화지방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튀김한다든지 전한다든지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부어요. 후라이팬에 붓고 조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조리해 놔놓으면은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기름도 그대로 남아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산소, O2, 산소는 우리 늘린 게 산소잖아요. 아니, 산소를 산소. 이 산소가 늘려 있어요. 그러니까 불포화지방하고 산소하고 결합을 딱 하게 됩니다. 그 결합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후라이팬에다 기름 식용 나면 그대로 놔두면은 산소를 다 하니까 그럼 뭐 일어날까요?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는 뭐냐?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부패입니다. 그게 이제 썩어도 그냥 썩는 게 아니고 과하게 사는 과학에서 하나 된 과산화 지질이 만들어져요. 과산화 지질. 그러니까 산패된 거, 즉 썩는 기름이 썩어져요. 알기 3시간만 지나면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과산화 지질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든 문제들이 유발합니다. 예를 들면 염증이 유발시키기도 하고,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검버섯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포의 성장을 더디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산화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과 깎아놨잖아요. 깎아놔뒀는데 금방 놔두면 나중에 갈색으로 그냥 갈변이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시골 같은 데 보면은 괭이나 삽 같은 거에 놔둬보면은 비 맞고 그러면 녹이 쓸어요. 그거 다 산화입니다, 그게. 얼굴에 피부 이제 막 검은색이 그것도 산화가 일어난 거예요. 네, 저승꽃 피는 거. 자, 그런데 산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게 당장 어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아니지만은 우리 몸의 건강에 이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네, 뇌 성장을 방해한다든지, 피부가 나빠진다든지, 노화가 진행시킨다든지, 주름이 생기게 한다든지, 건조하게 만든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되게 한다든지, 세포의 신진대사를 방해한다든지, 혈액순환을 막는다든지, 온갖 일들이 나요. 조금씩.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무지하면 담배한다는 게 금방 팍 죽는다는 얘기 아니고, 무식한 것들이, 이 몰라서 자꾸 잘못된 그런 행동들이 쌓여서 내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갑자기 병이 생기면은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나 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일상에서 자기가 모르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나중에 결국 내 수명을 단축시킨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게 과산화 지질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과산화 지질이 단백질하고 결합할 수가 있어요. 단백질.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래요. 설에 튀겨난 튀김하고 전이 있어요. 한 일주일 됐어. 냉장고 놔뒀던 거. 그러니까 이거 산화 일어났잖아요. 과산화 지질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다가 딱 보기에는 마침 또 돼지고기 남은 거 있더라고. 돼지고기. 수육 있던 거 썰어. 같이 먹는다. 그럼 단백질이잖아. 돼지 살코기. 그러면은 여기 또 뭐가 만들어져요? 이때 만들어진 게 뭐냐, 바로 디포, 부스친 하는 건데, 우리말로 금버섯, 저승꽃, 신이 됩니다. 이게 만들어져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용유는요, 금방 튀기가 금방 먹어야 돼요. 금방 굽으면. 사실은 옛날에는 만약에 제사 지내고 명절 있으면 하루 전 굽고 하잖아. 또 대나무 소쿠리에 담아가지고 스리가 올라오고. 옛날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도 물론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 안 돼요. 3시간만 지나면은 산화가 일어납니다. 바로바로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늙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검버섯이 생기는 건데, 이게 어느 날 생긴 거지 말거든. 우리 맨날 삶 젊을 때 이런 짓 했는 거. 이걸 자꾸 먹어 나누니까 나이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피부가 노화가 빠르고 주름도 더 많이 생기고 검버섯도 더 많이 생기는 거. 이러한 일상들이 반복이 돼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 리포푸시 검버섯이 우리 피부라든지 팔등에 됐던 검검하는 거는 보기만 싫지만은, 그죠? 이 검버섯이 바깥에만 안 생겨요. 뇌세포에 들어붙어요. 뇌세포에 들어붙어 가지고 신경 전달을 방해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겨날까요? 치매? 그렇죠. 치매가 됩니다. 치매가. 그럼요. 예. 네. 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거, 이거 이야기했지만은, 결국 식용유 같은 거 잘못 먹게 되면 나중에 치매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제목을 무지하면 단명한다. 잘 모르고 막 하면요. 몰랐다. 이게 죄가 용서가 안 되잖아요. 내일 뭐 죽으려고 하는데 몰랐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이고, 그때 그러지 말걸. 그러니까 우리가 식용유 같은 걸 사실 없이 쓰지는 못합니다. 일상에서. 대신 관리를 잘해. 항상 쓰고 나면 뚜껑 꼭꼭 닫고, 그 다음에 식용유 너무 오래되면 버려요. 새 거 따서 쓰거나 돈이 좀 들더라도 새 거 사서 먹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전 같은 거, 튀김 같은 거는 먹기 바로 전에 퍼뜩 먹어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손님 오그러면 왔을 때 그때 좀 해가지고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안 그러잖아. 해놨던 거 대표잖아. 또 튀기 하고 전자레인지 돌리고.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용유 하나 그거 가지고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내 몸에 암이 생기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치매를 생기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50대 했는데 이게 70대 되가 치매가 딱 나타나는 거. 결국 우리는 몰랐기 때문에. 근데 몰랐기 때문에 누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20년 지났는데 이미. 그래서 그 20년 뒤를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알고서 관리하자.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가 다 되진 않겠지만은 그것도 좀 알고 있으면 좀 낫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2가지 현미밥을 먹어야 되는 거하고 식용유를 잘 관리해야 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